자,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경제 성장기는 끝났습니다. 멈춰 있어요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, 경제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앞으로 성장이 둔화될 건 거의 확실히 된다는 거죠.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 성장세는 사실 굉장히 좀 둔화되어 있습니다. 성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. 하긴 하는데 미미하다는 거죠.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갑자기 뭔가 뭐 경제가 잘 풀리고 좋아져가지고 막 정말 경제 성장이 올라가서 삶이 갑자기 좋아지고 벌이가 좋아지고 하는 일은 전 웬만하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럼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는 거죠. 뭐 이 수준 유지하거나 아니면 이 수준보다 내려가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. 그러면 이 말인즉슨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? 앞으로 이런 불경기 상황이 상당히 지속된다는 얘기죠. 그럼 불경기가 지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? 앞으로 돈 없고 빚 있고 처지가 안 좋은 사람은 살기가 점점 힘들다는 겁니다. 예.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게 아니죠. 자꾸 보면 있잖아. 나라 망한다, 뭐 나라 끝난다, 멸망한다 하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요.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하는 거야. 사람이 있잖아요. 내가 가진 게 없고 살기 힘들면 뭔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거든. 요즘 그런 사람도 많잖아. 대한민국 뭐 전쟁 안 나나? 한번 갈아엎어야 되는데.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. 근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 보면 돈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. 이게. 비전도 없어. 저는 이제 일본에서 기웃하려고 추진 중인데 더 엉망인가요? 뭐 일본도 살기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일본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일본도 가진 거 없이 한국 사람이 정착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. 돈을 못 모읍니다. 그러니까 저분도 왜 일본 살다가 한국 오려고 하는 걸까? 일본 가서 이해할 수 있지.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일을 해도 이방인이 일본 나가서 좋은 직장 다닌 것도 힘들고 설령 돈을 벌어도 워낙에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이 돈 뭐 남는 걸로 집 사기 힘들어요. 일본은 월급이 적거든요. 월급이 많으면 저분이 한국으로 올 생각 안 하겠지. 일본이 좀 단점이 뭐냐면 물가가 엄청 비싼 건 아닌데 임금이 작아요. 임금이 작은데 세금이 많이 나가.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. 똑같이 200만 원 번다고 칩시다. 세저 200만 원. 한국은 이제 200 벌면 세금 때문에 180일 거예요. 20만 뗍니다. 일본은 30만 넘게 뗍니다. 그렇죠? 일본은 현마다 좀 다르지만 보통 최소 못해 30, 많이 떼면 한 33, 34 이 정도 뗍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세저 200 받으면 일본은 한 167, 166 돼요.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일본 직장 다니는 이제 한국 사람이 있어. 그 금액에서 있습니다. 그 보면 대체로 보면 200 받으면 한 30 이상은 떼인다 생각하시면 돼. 많이 뗍니다, 여러분.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되냐 생각하는데 여러분 일본에 서면요. 우리 저분도 아시겠지만 일본에 서면은요. 세전 30엔 더 벌기 힘들어요. 그렇죠? 많이 벌어야 30엔이야. 30엔에서 넘기기 힘들어요, 여러분.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벌이가 더 힘들어. 솔직히 말해서. 이게 300에 넘기기 힘들다니까, 이게. 한 350, 아니, 305, 아니, 35만에 벌면 많이 버는 거라니까, 이게. 이게 일본은 그러니까 부수익을 올리기 힘들어요. 그러니까 저 일해가지고 투자 쓰이자 하기 힘들어. 한국은 그래도 뭐 본업 있고 뭐 배달이 하는 사람도 많잖아, 이게. 일본도 안 좋긴 안 좋은데, 아무튼. 일단 한국이 좀 많이 안 좋아요. 한국이 지금 보면 어떻게 안 좋아요? 설명드릴게요. 일단 제조업이 돌아가긴 한데 한국은 아시겠지만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죠. 일본도 제조업이 중요합니다. 근데 한국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죠. 생각해봐.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서 그나마 선진국 인정받고 이제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뭐예요? 좋은 어떤 제조 물건이 나오니까 그런 거죠.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. 사실 스마트폰 자동차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선진국 대 반열에 들어가지 못했겠죠. 근데 스마트폰도 예전 같지 않고 자동차도 앞으로 뭐 그래도 잘 되겠지만 예전만큼 오를 것 같진 않아요.
이 스마트폰 많이 파는 건 힘들어. 비싸기도 너무 비싸고. 이제 뭐 신제품 나와도 사실 뭐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. 아이폰도 뭐 거기서 거기고 이게. 갤럭시도 거기서 거기고. 외적인 변화는 줄 수 없고 이게.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경제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고 나아질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더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. 이건 뭐 저만 예상하는 게 아니라 뭐 경제학 교수님들, 네. 뭐 전문가분들이 예상하는 거니까. 일단 전망이 안 좋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도 안 좋고 관세 저항을 받게 되면 아마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팔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, 이게. 거기다가 또 악재가 뭐냐면 일단 객관적으로 내년에 시급이 오릅니다. 그렇죠? 한국 시급 얼마인지 아십니까? 저 일본 사시는 분. 한국이 내년 시급이 1320원이에요. 일본도 지금 시급 10,000원 넘는 것이 거의 없어요. 일본은 현마다 시급이 다르거든요. 일본은 시급이 싼 것이 8,000원대도 있습니다. 8,000원 언저리. 한국은 시급이 어때요? 전국 공통이죠. 네. 어디 가든 시급 10,000원 넘어요. 내년 시급이 1320원이에요. 네. 정확히 295원입니다. 적게 오르는 게 아니죠. 많이 오르죠. 이 말은 뭐다? 시급 오는 만큼 물가로 오른다는 거죠. 그렇죠, 여러분? 여태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왔으니까. 시급 오르면 음식값 오를 테고, 배달 요금 오를 테고. 그렇지 않겠습니까? 인건비 오를 테고. 다 오르겠죠, 여러분? 그럼 누가 힘들어? 가진 거 없고, 버는 거 적고, 모아놓은 거 없고, 그런 분들 힘들겠지.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. 한국도 문제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. 한국이 지금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, 문제는 대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. 뭐, 씀씀이 같은 거 많이 줄인다거나, 돈을 많이 모은다거나, 쓸데없는 부채를 안 만든다거나, 뭐, 직장에서 존버한다거나, 그렇게 뭔가 좀 준비를 탄탄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. 한국도 문제가 뭐냐면 서민들이 너무 좀 방만하게 살았습니다. 방만하게.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. 여러분 경기가 안 좋으면 부자들은 사실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부자들은 어차피 뭐 경제가 잘 되든 안 되든 간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. 적어도 은수저까지 문제 없을 거야. 문제는 이제 동수저 이하분들. 특히 흑저분들은 문제가 뭐예요? 지금 돈이 없어요, 이게. 가지고 여유 자본이 없고 그 씀씀이를 많이 키워놨습니다, 이게. 네, 씀씀이. 지금 한국 사람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. 폰도 좋은 거 쓰고 뭐 신상 옷도 사고 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잖아, 이게. 그러니까 버디는 많지 않은데 씀씀이를 많이 키워놓다 보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. 뭐 막상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줄이겠다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줄이는 거 실천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? 사람이 줄이면 다 줄일 수 있을까? 다 마음 먹은 데 행동할 수 있을까요? 그 잘 안 됩니다, 여러분. 사람 마음이라는 게. 예, 진짜로. 그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돼. 그게 될 것 같으면 씨 누가 돈을 모았겠지.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. 막 250 번다 쳐. 그럼 250 다 쓰는 거야, 이게. 예. 그냥 다 쓰는 거예요. 저축을 안 하는 거야, 저축을. 저축 무시한 사람도 많잖아, 지금. 지금도 많잖아, 지금도. 아, 요즘 시기에 저축해가지고 뭐 하냐. 아, 요즘에 뭐 저축해서 이거 뭐 누구 코에 갖다 붙이냐. 아, 우리 같은 사람이 돈 모은다고 뭐 달라지기 뭐가 있겠습니까?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았잖아. 제가 돈 모으라 얘기하면, 아, 붕어 형 뭔가 모르시네. 우리 같은 서민은요, 백날처럼 열심히 해서 돈 모아도 그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. 라고 얘기했잖아. 근데 그분들이 가장 힘들잖아요. 여러분, 객관적으로 서민이 어떤 사람이야? 가진 거 없고, 대단한 거 없고, 잘하는 거 없어요. 막상 직장 다녀서 돈을 번다 하더라도 큰 돈을 못 벌어.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잖아. 어떻게 버티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많이 쓰면 안 돼. 뭐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일을 쉽게 그만두면 안 돼요. 왜냐? 돈줄이 없기 때문에. 내가 다닌 직장 말고 돈줄이 없어. 일을 무책임하게 그만두면 안 돼요. 근데 지금 백수분들 중에 상당수는 서민이야. 집이 잘 사는데 서민을 사는 분들은 거의 없어, 여러분. 그 서민은 직장 함부로 그만두면 안 되고 웬만하면 일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
그리고 버는 돈 함부로 쓰면 안 돼.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껴 써야 돼요. 아껴 써야 돼.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존버하면서 아껴 써야 됩니다. 그럼 돈 모여. 모인다니까? 내가 만약에 220 벌어. 그러면 100만 원 모아야 돼. 못해도 100원 모아야 돼. 더 모을 수 있는 120, 130 모아야 됩니다. 물론 그렇게 돈 모으는 거 힘들어요. 뭐 내가 사고 싶은 뭐 스마트폰 있어도 참아야 되고 여행 같은 거 가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차 몰고 싶어도 참아야 돼. 근데 그렇게 참으면 돈 모여. 이 스케줄은 괜찮아요. 근데 그렇게 안 산다니까? 자꾸 이런 식으로 저한테 반문해요. 아, 붕어 형. 우리 같은 서민은요, 백날처럼 돈 모아도 아파트 못 들어가요. 아파트 못 들어가도 전세금 마련할 수 있잖아. 아니면 뭐 구축 빌려는 아파트 들어갈 수 있거든요. 무조건 집이 다 비싼 거 아니야. 뭐 서울 같은 데 비싸긴 해. 근데 대구나 인천, 부산은요, 충분히 타협하면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 많아. 그럼 평생 월세를 사실 거예요? 평생? 비싼 월세 내가면서? 앞으로 월세 계속 올라갈 텐데? 아무튼 가장 걱정인 분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내년 전망이 어두운데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. 분명히 내년 되면 그 사람들 곡소리가 나올 겁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실히 제조 분위기 안 좋은 건 체감됩니다. 아이고, 그 일거리 많던 우리 회사도 이번 달부터 오더가 확 줄어들어서 다음 주부터 잔업특근이 없을 듯 하네요. 라고 적었습니다. 사실 겨울은 원래 비수기예요. 제조 비수기 맞습니다. 겨울은 잘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. 이게. 이 겨울이 사실 가장 배고픈 계절이에요. 없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계절입니다. 여름보다 더 힘들어요. 왠지 아십니까? 일단 겨울은 난방을 떼야 되기 때문에 전기세, 가스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. 그렇다고 우리가 뭐 돈 없다고 난방을 안 떼면 견딜 수가 없어요. 이게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여름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듭니다. 더 많이 들어.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부담이 더 많이 되죠. 그리고 겨울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일자리가 씨가 많습니다. 일자리가. 알바 자리도 없어요. 예. 겨울 되면 편의점 알바도 구하기 힘들걸요 아마. 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거든. 돈을 안 쓰니까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알바생도 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이게 진짜. 겨울 되면 날이 추워지면 사람들이 밖으로 안 나오거든. 그나마 겨울이 그나마 특수 누리는 게 배달이에요, 배달. 왜 사람들이 날이 추워지고 하면 이제 길이 빙판길이 되고 넘어지고 이제 움직이기 힘드니까 잘 안 돌아다녀요. 아시잖아요. 그러면 굳이 매장까지 와가지고 뭐 거기서 먹고 간다거나 하는 사람이 줄겠죠, 여러분. 그러면 식당 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겠죠. 힘드니까 당연히 알바 같은 거 안 쓰겠죠. 뭐 사람도 없는데 알바 써서 뭐 합니까? 거기다가 제조업은 또 사람 안 뽑아요. 왜냐 일이 없어요. 12월 달부터 3월 한 중순 말까지 일이 없습니다. 그러면 채용을 안 합니다. 아마 제 가게 되면 3월까지 아마 생산직 같은 데 채용이 많이 없을 거예요.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. 그러면 지금 내가 일을 못 구했다? 내년 한 3월 말까지 일을 못 하는 겁니다. 그럼 4달 동안 일하면서, 안 하면서 버텨야 돼요. 돈 나올 데 없는데. 근데 내가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. 그럼 빠듯하겠죠, 이게. 그러니까 없는 사람 힘든 게 이제 겨울에 맞습니다, 이게. 여름보다 더 힘들어. 여름에도 힘든 게 맞죠. 여름은 겨울만큼 아니었거든. 겨울은 날이 추워지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, 이게. 여러분 중소기업 일자리 많다고 하잖아. 뭐 중소기업은 그래도 뭐 받아주는 데 많고 뭐 사람 없어서 난리라고 하는데 아니에요. 막상 지원해보세요, 여러분. 중소기업 일자리 없다고 하는데 한번 지원해봐. 나 말고도 지원하는 사람도 많을걸요, 아마? 옛날 과거에는 뭐 젊은 사람들 일손이 부족했다는 건 사실입니다. 근데 요즘에는 외국 사람 쓰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이 없으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. 사람 뽑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. 아니 생각해봐. 지금 뭐 일이 없어가지고 잔업 특근도 안 하고 직원도 놀고 있는데 사람 뽑는다고요? 아니 그런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? 돈이 남아 납니까? 중소기업은 남는 게 별로 없는데. 보통 겨울 되면 그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걱정 많이 해요. 많이 한다니까. 왜냐하면 직원 인건비 나가지. 일은 없지. 공장 월세, 가스비, 식비 다 내야 되거든요. 여러분 중소기업도 매달 그 나간 돈 많습니다. 많아요.
보통 중소기업 같은 데 보면 판넬 공장 그거 이제 임대 쓰잖아. 그게 월세가 250, 300만 원이야. 전기세가 100만 원 넘게 들어갑니다. 전기세 진짜 많이 들어가요. 4년 전기. 그리고 4년은 가스. 가스도 달에 100에서 150만 원.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? 제가 예전에 중소 다닐 때 그 경기 담당이었거든. 그래서 제가 맨날 이제 공장 일하면서 회사에 나가는 이제 비품 같은 거 있잖아. 그거 다 이제 결제받고 다 있단 말이야. 서류 만들고.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. 원래 제가 경리가 아니었는데 경리가 없다 보니까 나보고 하래. 그래서 회사의 고정비용 같은 거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산유가스 주문하면 한 번 주문할 때 40만 원씩 한 달에 3번이 내보놓으니까 보통 120에서 150만 원. 그리고 직원들 점심값 있죠. 보통 공단이 식당에서 월식을 끊거든요. 그러면 직원 8명이면 달에 식비만 한 150만 원 정도. 고정비용이야 이게. 거기다가 뭐 ERP 프로그램 월정료 10만 원. 거기다 이제 사장님 뭐 기름값, 리스트 이런 것까지 하면 나간 돈 진짜 많습니다 이게. 일을 많이 하면 충분히 이제 메꿀 수가 있죠. 근데 일을 안 하니까 적자인 거예요. 그래서 겨울 되면 사장님들이 좀 걱정이 많아요. 만약에 뭐 여유 자본이 없으면 앞으로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떡하지? 어떻게 버티지? 지금 일하는 사람 중에 몇 명 보내야 되나? 이런 말 합니다 이게. 그래서 겨울 되면 공장에 남아있는 직원들 걱정이 많아요. 이런 말에 뭐 직원들끼리 이제 겨울에 뭐 담배 피러 나오잖아요. 그러면 담배 피면서 어떤 말 하냐면 형님 여기 공장 원래 일이 없습니까? 글쎄 요즘에 저 일이 없네. 아까 사장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직원 몇 명 내보낸다고 하던데. 아 진짜? 여태까지 뭐 직원 내보낸 적 있습니까? 내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내가 이 공장 들어온 지가 10년 됐는데 아직까지 없었는데. 근데 얼핏 들어보니까 요즘에 힘들어가지고 뭐 밑에 몇명 보낸다고 하던데. 설마 절 보내지 않겠죠? 이런 말 합니다 이게 진짜로. 아 경기가 안 좋아서 여기 잘리면 갈 데도 없는데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 한다니까. 없는 얘기 같죠? 없는 얘기 같지. 보통 공장이나 어떤 제조업 일하면 담배 피면서 그런 말해. 아, 사장님 요즘 표정 안 좋은데 혹시 뭔 일 있는 거 아니에요? 에이 걱정하지 마. 우리 사장님 원래 표정 안 좋아 원래.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일 없어가 저희도 놀고 있잖아요. 이번 달 공장 적자일 텐데 어떡하지? 여러분 공장이 일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. 어? 중소기업 공장 일 없으면 좋을 것 같잖아. 가시방석 여러분. 시간 더럽게 안 가요. 진짜로. 이 공장이라는 사람들 거의 200% 공감할걸요? 막 겨울 되면 일이 없거든. 일이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아세요? 일부러 막 기계 뜯어가 청소하고 막, 어? 오일 새로 바르고, 어? 폐기물 청소하고 막 그래요. 약간 군대에서 그래. 군대에서 막 일할 거 없으면 짬밥 만드는 사람 일부러 막 먼지 털고, 바닥 닦고 하잖아.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해. 이거 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. 왜냐? 원래는 기계 돌려야 돼. 사실 뭐 청소에 티가 안 나거든, 공장 같은 데는. 근데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다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거지. 언제까지 이 짓거리 해야 되냐. 공장에 기계 돌려야 되는데. 일단 기계 뭐 녹슬고 못 돌리는 거 아니겠지. 공장 다니는 사람은 다 공감해, 이 말은. 공감 안 할 수가 없어, 제가 하는 말을. 그래서 출근하면 즐겁지가 않아요. 아, 씨, 오늘도 이렇다고 하는데, 뭐, 어떡하지? 짱박힐 도 없고, 또 청소해야 되나? 또 기계 뜯어가지고 또 닦고 해야 되나? 아, 지겨운데, 이제. 설마 여기서 뭐 직원 몇 명 내보내는 거 아니겠지? 이런 걱정 한다니까요, 여러분. 공장도. 그래서, 여러분 중소기업 공장이라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. 이제 아무나 못 들어간다니까, 이게.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다니까요.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무시하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에이, 중소기업은 사람 적고 월급 적으니까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. 근데 너는 왜 못 들어갑니까? 너는 왜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있어?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지원해봐. 뽑아주는지. 안 뽑아줄걸요, 아마?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말라고요. 뭐 앞으로 봐야겠지만 아마 내년 봄이 되기 전까지는 제조업 경기가 안 풀릴 겁니다. 비수이라 가지고 일 없는 공장들이 많을 거야. 일 없는 공장들이 많은데 그 공장 중에서 만약에 매출이 안 좋고 적자가 좀 많이 누적돼 있고 뭐 미수금이 많고 경영이 많이 힘든 공장의 어느 분들은 아마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중에 뭐 일 못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직원이 있으면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 잘 버텨나가셔야 돼요. 뭐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버텨나가셔야 됩니다. 예. 아마 가진 거 없고 돈 없고 여유 없는 사람들은 정말 춥고 배고픈 계절이 될 겁니다.
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